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직배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조직배양이라는 거, 동물의 장기나 생각해봤지. 식물에서도 조직배양이라는 걸 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을 그 유리병에서 기른다. 유리병에서 번식을 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어디 있어요? 유리병에다 왜 키워요? 식물을 굳이? 흙이 없잖아요. 흙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식물은 네. 아주 일부 조직만 가지고도 자기의 전체 성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인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물로 치면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얘가 그 부분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체 애를 이렇게 팔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고 그래서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멋있는 기능이네요. 네. 물론 동물도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 그러지만 식물은 그런 식의 기능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식물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데 네. 가장 많이 떼어내는 조직은 생장점.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장점은 식물의 제일 끝에 네. 식물이 이렇게 이렇게 커나갈 때 맨 위쪽. 네, 예, 맞습니다. 맨 위쪽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커져나가죠. 그래서 생장점을 잘라내서 네. 그거를 갖다가 이 안에다 병 안에다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생장점이 계속 증식해 나갈 수 있도록 영양과 네.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얘가 스스로 거기서 번식을 해서 네. 식물의 형체를 스스로 만들어줘요. 오, 멋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식물을 번식시키는 작업을 병에서 하게 되는데, 네. 이 병에서 그 영양분을 밑에다가 이렇게 배지라고 해서 밑에다가 영양분을 놓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장점을 놔서 세포를 증식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의 성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만드는 작업. 이게 조직배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밥 위에다가 사람을 얹은 것처럼 그 밥을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밥도 주지만 네. 일단 특별한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것도 줘서 네. 특정하게 빨리 자라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렇게 번식을 네. 서로 번식을 하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지를 조정을 해주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병에서 식물들을 기를 수가 있죠. 원하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방향은 일단은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체를 네. 식물을 여러 개를 만드는 작업을 그러니까 하나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식물이 있다. 이거를 100개, 1000개를 단기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씩. 1,000만 원도 그 이상도. 그래서 번식을 유도하게 번식이 잘 되게 유도하는 방식. 네. 그런 방법으로 병에다가 길러서. 네. 근데 병행이라는 좁은 공간이니까 여기서 식물이 자라는 게 번식이 된다 하더라도 네. 공간의 제약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 작게 번식이 된 거를 네. 큰 병으로 이렇게 옮겨서 더 크게 만들고. 여기 잘라내는 거 아닌가요? 집게로 끄집어서 이렇게 딴 데로 옮기는 작업을 하자고 또 개대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증식을 해 나가는 작업을 식물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식물을 번식을 단기간 내에 작은 공간에서 네. 번식을 시키는데 우리가 보통은 삽목이나 아니면 씨를 통해서 번식을 시키지만 이건 또 새로운 방식의 번식 방법이 된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번식을 시키면서 다른 형태의 특별한 형태의 개체를 그러니까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전자 변형 아닌가요? 돌연변이 유전자 변형일 수도 있고 그런 개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심하면 방사선을 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몸에 옆에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일종의 돌연변, 안 되죠. 조심해야죠. 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냥 다른 개체를,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개체 중에서 우리 사람한테 더 유용한 개체가 나오면 아, 이거 실험하는 거 뽑아내는 그렇죠. 거죠? 뽑아내서 그 중에서 더 이게 병에 강한 개체가 나오네. 아니면은 또 약간의 좀 퇴화해갖고 제일 약해진 놈이 나오네. 그러면 그런 건 버리고 개체가 강한 놈이 있으면 그것도 선별해서 그런 놈들을 또 번식을 시켜서 우리가 품종을 개량하는 작업. 품종의 그 특징을 성능을 그 품질을 좋게 만드는 작업을 이 안에서 할 수도 있죠. 와, 호기심 많은 사람한테 되게 무궁무진한 그렇죠. 놀이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배지 안에 세균이 들어가면 세균이 공기 중에 세균이 많거든요. 아, 세균이 들어가면 그 세균이 식물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번식을 해요. 걔가 이기는군요. 다 그렇죠. 이겨먹는군요. 그렇죠. 세균은 훨씬 더 빨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 세균이 오염이 돼버리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럼 큰일이네요. 그래서 아까 생장점을 가지고 놓는 작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 세균이 없는 무균 상태의 공간을 이 병에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소독한 상태에서 넣어야 소독도 되네요? 하죠. 이 병을 소독하고 네. 그 높은 온도에 고압해서 세균을 다 죽이고 여기에 마개를 막고 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그 세균이 없는 상태의 식물을 집어넣어서 네. 그거를 번식시키면 이 안에 세균이 없고 식물만 자라게 되죠. 그럼 식물은 어떻게 살균시켜요? 식물을 살균시키면은 우리가 보통 살균을 시키는 방법은 화학약품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고온 고압 그러니까 온도를 높게 올리면은 세균이 죽죠. 식물도 죽지 않아요? 식물도 죽죠. 자외선 살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세균이 없는 부분이 바로 생장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생장점은 새로 생긴 놈들이잖아. 네. 지금 바로 번식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세포예요. 네. 세균이 그 새로 만들어진 세포에 아직은 도달해 있지 않거든. 그러면 걔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을 그렇죠. 죽이는 거군요. 생장점이 번식을 잘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을 하는 말을 잘 만들어주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네. 새로 만들어진 부분에 세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근데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세균이 오염이 돼요. 그래요? 네. 집게 이런 것도 집게도 그렇고 그래서 집게도 소독을 해서 쓰고. 그럼 여기를 압력 없는 이런 걸로 이런 하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크림벤치라고 하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크림벤치라고 하는 장치가 옆에 있죠. 네, 미생물팀이래요. 네, 크림벤치 안에 무균인 상태를 만들어줘요. 저 안에. 여기 자체 내에서. 네, 그러면서 이 앞에 전면을 열고 네. 사람 소리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네. 자, 무균인 상태를 저 안에 세균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위에서 공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그리고 밑에서 빨아들이고 위에서는 공기가 나오고 새로 무균인 공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균이 내가 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세균이 밑으로 빠져버리죠.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네, 저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중고도 비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근데 사람의 정밀한 손이 필요하고 네. 또 이렇게 식물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서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 작업이라 조직병이 쉽진 않아요. 근데 일단 조직병이 아까 정리를 하면 무균, 그 다음에 번식, 그 다음에 신품종 개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요 작은 공간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네, 좁은 공간에서도 좀 많은 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작은 부분이고 이 세 가지는 무균묘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번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 개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
조직 배양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개인이 하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 얘 이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큐베이터 같은 물론 집에나 그렇죠. 뭐 근데 개인이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해요? 초기 투자가 좀 들어가죠. 초기 투자? 기구라든가 이런 투자가 몇 천만 원, 한 1,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 정도 투자가 들어가면 개인이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 회사 차원에서 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패율도 많고 그 실패 중에 한두 개가 성공을 하면 네. 그걸 키워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수익에 대한 일정한 수익에 대한 보장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기업은 어쨌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직을 가지고 만들어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개인이 서브작으로 네. 일을 하면서 하나의 틈나는 시기에 시간을 빼서 그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딱 맞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과거에는 사실 그 조직 배양이라는 게 오래됐어요. 조직 배양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1900년도 초반, 진짜 1900년도 그래요? 5년 뭐 이럴 때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지금과 유사한 작업들이 시도가 됐었죠. 그래서 뭐 거의 100년이 넘는 오랫동안의 어떤 그 노하우를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발전해 오는 분야인데 네. 국내에서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자회사의 품종 개량이라든가 품종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들은 고가 식물을 만들어내는 돌연변이를 유도해서 고가 식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죠. 번식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의 내용은 별로 없었는데 네. 최근에 그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새로운 품종의 그러니까 오픈했던 건가요? 큰 연구소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게 주요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조금은 대중화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들어가요. 블루오션 그렇죠. 시기. 근데 왜 그럴까 이거지. 왜 그럴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큰 돈 투자 못하고 실패를 용납 못하는데 그 농업인들은 약간의 여유 시간에 이걸 딱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왜 이게 대중화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냐면은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 아니래도 번식하는 방법은 식물들은 삽목이라고 해서 그냥 잘라서 꽂으면 다 또 번식이 됐고 네. 씨를 채취해서 쫙 뿌리면은 그게 발화가 되면서 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수월했다고요. 기후. 기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오염이에요. 오염이요? 병. 바이러스에 의한 그 오염, 바이러스 병을 많은 식물들이 갖게 됐어요. 많이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바이러스 병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 네. 바이러스가 어떤 그 식물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네. 생산물, 뭐 열매라든가 네. 뭐 이런 곳에 많은 해를 가하는 그런 쪽으로 좀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요. 예, 피해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교류죠. 옛날에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씨를 중국에서 들여올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 숨겨서 들어왔다, 뭐 이런 부두경. 그런 얘기 있죠. 네. 지금 국가 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이 외국에 있는 건데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들어올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병을 같이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품종이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식물이 좋아서 우리나라에 가서 재배를 하거나 키우면은 돈을 비싸게 받겠다. 네. 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실제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들을 같이 들어오면서 개들이 번식되면서 우리나라의 다른 식물까지도 다 병이 들게 만드는. 물에 깨끗이 씻어오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쉽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류할 때, 여기 무균이라고 했잖아요. 무균이 아니면 이 병에서 병이 막 번식을 하기 때문에 무균이 아니면 눈에 확 보여요. 오염된 게. 뭐 까맣게 막
곰팡이가 막 쓴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는 방식이 바로 이 조직배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조직배양으로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가져올 때 조직배양으로 보면은 균이 없구나. 그러면 식물만 가져오는 거고 균은 안 가져오는구나. 뭐 이런 개념을 보여지기 때문에 이 통관이 수월하겠죠. 그렇네요. 통관이 자유롭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동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해진 거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병이 없는 좋은 품종.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낸다든가 맛이 좋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숨어 있지 않은 그런 그 어떤 객체 식물 그거를 서로 유통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얘를 가져왔는데 얘가 병 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땅에 심었는데 다른 애들 다 죽어버리고 다 같이 옮겨가죠. 네, 정렬인데. 그래서 그런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환경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외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졌죠. 완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직배양이 또 발전이 돼 있어요. 아, 이게 어쩌면 이점이 생각보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방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삽목이라든가 씨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소모성, 그냥 뭐 상추처럼 만들어서 단기간에 따서 먹고 버려지고 뭐 이런 경우는 병이 있으면 빨리 치우면 되지만 몇 년씩 길러야 되는 식물들은 2, 3년 길렀는데 병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그 몇 년 동안 기른 거에 대한 공이 사라지고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료묘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베란다에서 화분 같은 거 키우게 될 때 얘가 나중에 다른 애를 옮길까봐 병이 생겨서 걱정이 될 때 이런 걸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무균의 상태에서 딱 키운 거다. 네가 가서 키우면은 더 나은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여기에도 문제점은 많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안에서 자란 애가 꺼내서 내가 화분에 옮겨놓죠. 무균인 상태를 얘를 옮겨놓으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병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분도 쫙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이 안에 습도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준 상태에서 자랐다고요. 근데 얘가 일반 비앙콩은 그 노지나 자연 공간으로 오면은 병도 있고 날씨도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습도도 있고 물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 죽을 가능성이 높죠. 온실속 화초가 풍파를 만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화라고 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순화? 순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어떤 환경을 이 일반 환경을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아, 일단은 꺼내 먹고 꺼내놓아서 얘들을 병에서와 같은 좋은 환경, 웬만하면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좋은 환경에서 일정 기간 적응하게 만들어주고 적응의 시기. 그 다음에 조금 더 혹독한 그거보다 조금 독한 환경으로 옮겨서 조금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일반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옮기는 작업을 순화라고 얘기해요. 아, 적응 기간을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적응 기간을 잘 줘야 얘가 살아남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죠. 근데 안 그러면 갑자기 꺼내놓으면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환경에 적응 못하고 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잘 키워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배양 기술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조직배양이 이런 거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겠죠. 네,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심는지는 보여주시나요? 뭐 그런 것도 보여드려야죠. 네, 심는 거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네.